국방 FM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치열한 경쟁 시대에 자신을 디자인할 수 있는 책 속의 지혜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내 인생의 디자이너 리파인 컨설팅 이주연 대표를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이주연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회사 이름을 바꾸셨군요. 네, 새롭게 간판을 걸었습니다. 네, 리파인. 네, 좋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내용을 계속 소개해 주실 거죠? 네, 지난 시간에도요. 네. 그 타이탄의 도구들에서 승리하는 아침 시간을 만드는 5가지 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먼저 의문을 질문으로 바꿔라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세계에서요 가장 유명한 성과 향상 코치인 토니 로빈스는 새로운 삶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당신이 품고 있는 의문의 수준이 당신의 삶의 수준을 결정한다라고 말입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질문이 아니라 의문이라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의문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왜 늘 이 모양일까? 내가 능력이 부족한 걸까? 나는 정말 운이 없는 걸까? 나는 불행을 타고난 사람일까? 이런 것은 모두 의문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의문은요, 우리를 부정적인 감정에 집중시킵니다.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자신에 대해 의심을 갖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하는데요. 올바른 우선순위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합니까? 한 가지 재미있는 사례가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네. 성과 향상 코치인 토니는요, 어느 날 넬슨 만델라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 감옥에서 그 긴 세월을 어떻게 견뎌내셨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네. 그러자 만델라가 대답했다고 합니다. 난 견뎌낸 게 아니라우. 준비하고 있었던 거지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만델라는 토니의 의문을 훌륭한 질문으로 바꿔놓는 대답을 내놓은 것인데요. 결국 의문은 삶의 수준을 결정하고 질문은 삶 자체를 바꾼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네요.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의문보다는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훨씬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삶의 태도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내용이 이어집니까? 네, 두 번째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타인을 섬기는 사람이 가장 큰 것을 얻는다입니다. 네. 혹시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진가를 인정받지 못해 분노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분들이라면요. 자신이 존경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 원치 않는 일을 억지로 해야 한다는 생각에 비탄에 젖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생각을 약간 다르게 하면 꼭 탄식할 일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타인 밑에 있는 경험은요.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미켈란젤로라든가 다빈치, 벤자민 플랭클린 같은 위대한 인물들도 기꺼이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밑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네. 안테암블로의 역할을 통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다면 오히려 이 경험은 삶의 행운이 되어 줄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안테암블로 이 처음 듣는 단어인데 어떤 의미입니까? 네, 안테암블로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네. 옛 로마 제국에는요. 성공한 사업가, 정치가, 부유한 계층이 예술가들을 후원해줘야 한다는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예술가들은요. 작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경비를 비롯해 부자들이 제공하는 보호와 식량, 선물까지 받는 대신에 다양한 과업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안테암블로, 우리말로 하면 길라잡이의 역할이었다고 하는데요. 안테암블로는 후원자를 위해 앞장서서 길을 터주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심부름을 하는 등 후원자의 생활 편의를 도모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네. 마리티 알리스라는 고대 로마의 풍자 시인이 있습니다. 네. 젊은 작가였던 그는 하루의 대부분을
후원자들의 집을 오가거나 심부름을 하거나 존경을 바치면서 보냈고 그 보답으로 약간의 돈과 호의를 얻었다고 합니다. 어. 하지만 그는 이런 생활이 끔찍하게 싫었다고 합니다. 푼돈이나 받고 굽실거리며 노예처럼 산다는 생각이 그를 분노케 했는데요. 네. 그는 더 많은 돈과 자기 소유의 땅을 원했습니다. 그래야만 자신이 꿈꾸는 위대한 작품을 쓸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인데요. 네. 하지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마리티 알리스의 시에는요, 늘 로마의 지배계급에 대한 깊은 증오와 신랄한 풍자가 새겨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리티 알리스라는 풍자 시인이 그렇게 탄생이 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아주 역설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만일 마리티 알리스가 안테안블로의 삶을 살지 않았다면 그토록 매혹적인 풍자와 통찰을 갖춘 시를 쓸 수 있었을까요? 아, 그러네요. 그의 시가 오늘날까지 전해질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불가능했을 겁니다. 저자는요, 첫 직장을 얻거나 새로운 조직에 들어갔을 때는요, 자발적으로 안테안블로가 되라고 조언합니다. 네. 이것은 저자가 맞는 성공자의 공통적인 조언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무작정 다른 사람의 복종하고 아첨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저 다른 사람들이 잘 될 수 있는 도움을 자발적으로 제공하라는 건데요. 다른 이들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캔버스를 마련해 주라는 뜻입니다. 아, 네. 내 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길을 열어주는 것이 곧 나를 위한 길을 만들어가는 것임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네. 안테안블로의 길 위에서 마침내 큰 성공을 거두었던 인물들, 특히 타이탄들이 하는 구체적인 조언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사회 초년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첫째는요. 상사에게 넘겨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아낸 사람은 누구보다 한 걸음 앞서간다입니다. 네. 둘째는요. 아이디어가 뛰어난 사람, 장래가 유명한 인재들을 서로 연결해 준다입니다. 셋째는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한다입니다. 넷째, 비효율, 낭비, 중복이 많은 곳을 맨 먼저 찾아낸다. 네. 그러면요, 나와 내 조직이 새로운 분야로 진출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섯째는요, 자신의 아이디어를 기꺼이 공유한다입니다. 만일 안테안블로의 역할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존심 때문에 그 진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많은 가치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길을 만드는 사람 말이 결국 그 길을 나아가는 방향을 통치할 수가 있습니다. 캔버스가 그림의 형태를 결정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네.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이자 존경받는 작가였던 마홍경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위대한 사람은 언제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 자신의 지휘 능력은 나중에 언제든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입니다. 네. 우리말로 길라잡이라는 의미가 될 것 같은 안테안블로,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분들이라면 한 번쯤 마음에 새겨봐야 할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남은 내용 듣죠. 네, 우리가 살면서요. 행동하는 것을 시간으로 직접 계산하다 보면 좀 더 명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저녁을 먹으러 나가면 통상 두어 시간은 걸립니다. 그중 어느 식당을 갈지 결정하는데 5분쯤 걸릴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나머지 95%의 시간을 어떻게 쓸지 생각하는데 5%의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합리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 그러네요. 보통 한 사람이요, 평생 일하는데 8만 시간 정도 시간을 쓴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데 4,000시간 정도 쓰는 건 어쩌면 충분히 타당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하는 시간으로 환산하면 한 2년 정도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4,000시간 또는 2년의 시간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하는 데 쓰는 사람은 분명 뭔가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자는 조언합니다. 그 계산을 들어보니까 4,000시간 2년, 지금 국군 장병 여러분이 주어진 시간이 2년쯤 되는데, 그렇죠. 네. 그 2년의 시간이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팀 페리스의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주실까요? 노자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의 내 모습을 버려야만 바라는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네. 새해에 바라는 것이 있으시다면 익숙한 내 모습과 결별하려는 의지를 발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디자이너 지금까지 리파인 컨설팅 이주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